네, 반갑습니다. 전기작업실의 장세길입니다. 오늘부터 PLC를 신버전으로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이고요. 접점과 출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시퀀스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접점이 PLC에서도 뭐 시퀀스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편의상 여기 위에다가 선을 하나 그리고요, 아래에다가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선을 제가 플러스라고 할게요. 아래쪽 선을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교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는 없지만은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기 좋도록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퀀스에서 접점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이런 거죠. 푸시 버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계전기의 A 접점들 같은 이런 접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타이머 같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요 밑에다가 보통은 시퀀스는 요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출력이 달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타이머라고 하는 걸 하나 달아 볼게요. 타이머는 3초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타이머에서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타이머 시간을 돌려놓으면 그 시간만큼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 타이머 같은 경우는 온딜레이 타이머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A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 타이머의 A 접점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L 이렇게 해서 램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푸시 버튼을 눌러요. 이렇게 누르면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전기가 통하겠죠. 통하면은 타이머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타이머가 전기를 안 받으면 0초 이렇게 해서 그냥 타임을 안 세요. 안 세다가 전기를 딱 받는 그 순간에 자기가 정해져 있는 숫자까지, 시간까지 카운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3초, 그러면 3초가 다 되고 나면 본인의 A 접점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기가 통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가 램프가 불이 켜집니다. 그러면 이 시퀀스를 해석을 해보자면 버튼 눌리고 타이머에 정해진 시간 이후에 램프가 불이 켜진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보통은 대부분 다 지금 여기도 A 접점이고 여기도 A 접점이죠.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부르려면은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접점이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는 그냥 A 접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B 접점이 존재합니다. B 접점은 회로 구성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제가 타이머에 똑같은 요런 걸 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제가 이번에는 모터를 하나 달아 놓을게요. 그러면 얘는 평상시에 전기가 항상 이렇게 흐를 수 있는 B 접점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서 전기를 이렇게 해서 모터를 돌리고 있을 거예요. 돌리고 있다가 A 푸시 버튼을 눌러서 전기를 주게 되면 타이머에 전기가 가고, 타이머가 정해진 시간만큼 카운터를 한 다음에 정해진 시간이 딱 되면 타이머의 A 접점과 타이머의 B 접점을 동시에 외력을 가합니다. 저는 외력을 가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얘가 A 접점은 외력을 가해지면 붙으니까 전기를 통하게 할 거고요, B 접점은 외력을 가하면 떨어지니까 전기를 공급을 끊을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버튼 눌리기 전에는 모터 돌던 게 버튼 눌리면 타이머 돌고 타이머가 A 접점 붙이고 B 접점 떨어뜨리겠죠. 그럼 돌던 모터는 끊길 거고요, 램프는 그제서야 불이 켜질 겁니다. 이런 방식이 PLC하고 똑같습니다. 자, PLC 프로그램은 이 검색 사이트 같은 곳에 오셔서 LS 산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뜹니다. 얘 클릭하시고 사업 소개에 가시면은 PLC가 있어요. 네, 여기 클릭하시고 XG5000이라고 있죠. 얘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XG5000 얘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보면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얘 누르면은 밑으로 쭉 가서 이런 사이트 요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떠요. 그러면 얘가 최신 버전이고 얘가 그 직전 버전, 그리고 이 페이지 이래 넘어가면 얘가 그 직전 버전, 이런 식으로 계속 버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하신 버전들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 최신 버전 다운받으시고 이 파일을 웬만하면 버리지 마세요. 왜냐면 나중에 포맷을 하고 나서도 이 버전 그대로 쓰고 싶으시면 이 버전 그대로를 깔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보관하시기를 좀 추천드릴게요. 그렇다고 버전이 업 된다고 해서 막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간혹 불편한 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길래 이렇게 습관이 들었는데 버전업 딱 되면서 뭐 기능이 이제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항상 보관하시도록 추천을 좀 드릴게요. PLC를 아직 구입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구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뭐 그렇게 급하게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수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XGB, XBC의 DR32SU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요. 다른 하나가 이제 요 모델입니다. XGB의 XBC DR32H. 두 기종 다 시험 치시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두 개 각각의 장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20SU는 단말기가 32H에 비해서 조금 큽니다. 그리고 DR32는 20SU에 비해서 크기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크기가 작은 건 우리가 작업을 제어판에다 하고 나서 PLC를 붙이게 될 건데 그때 공간적 여유가 좀 있다는 거, 그거는 장점이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20SU보다 32H가 조금 크기가 작다 보니까 우리 나이가 어느 정도 조금 있으신 형님들께서 단자가 잘 안 보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요즘 뭐 에나멜로 색칠하거나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큰 단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제어판을 보면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만은 20SU는 아래에서 빼서 위에 단자로 선을 하나 물려야 돼요. 32H는 위에서 나와서 위로 물리니까 조금 선이 간결합니다. 근데 이게 제어합 내에 PLC 단말기가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조금 차이 납니다. 그래도 1분 내지 한 2분? 2분까지 차이 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장단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저는 DR32H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인터넷 최저가 검색해 보시면 아마 뭐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오늘 날짜가 2020년 11월 15일 기준입니다. 중고로 판매를 하기도 하던데 한 13만원 수준, 배송비는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제품 같은 경우가 한 23만원, 한 21만원 뭐 이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가격이 비싸지는 않으니까 DR32H를 추천을 저는 드립니다. 20SU가 조금 더 쌉니다. 한 1, 2만원 정도 더 쌀 거예요. 자, XG5000을 설치하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뜨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새 프로젝트를 누를 겁니다. 새 프로젝트 누르면 프로젝트 이름은 아무데나 뭐 지정하시면 돼요. 저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나서 절대 저장을 안 합니다. 그래야 연습이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저장을 해뒀던 걸 있으면 내가 다음 똑같은 걸 또 시간 지나서 짰을 때 해결이 안 되면 이걸 보게 되거든요. 한번 짰던 것들을 상기하거나 남이 풀이해주는 것들을 한번 상기를 해서 계속 기억해내는 게 좋아요.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게 좋지. 저장해 놓은 것들 보고 그래 이렇게 했었구나 그러고 나서 또 넘어가고 그러면 시험장 가서 멘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저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CPU 시리즈입니다. 이제 우리는 XGB 시리즈이기 때문에 XGB, 그 다음에 CPU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R32H를 쓰실 것 같으면 XBC의 H, 그 다음에 20SU를 쓰실 것 같으면은 XGB의 U 버전, 요 버전을 U인가? S인가? 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 버전을 쓰시면 돼요. 아마 신버전 다운받으시면 SU라고 딱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제가 최근에 다른 PC에 깔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처음 확인 누르시면 아래쪽에도 창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올 거고요. 위에도 창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왼쪽에도 아무 소용없으니까 다 끄십시오. 그냥 다 끄시면 됩니다. 다 끄시고 제가 단축키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적어 드릴게요. 모니터 옆에다가 붙여 두시고 단축키를 웬만하면은 외우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축키를 안 하고 아이콘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축키를 쓸 거기 때문에 미리 빨리 외워두시는 게 조금 이로울 것 같습니다. 자, Alt 1번을 눌러볼게요. Alt 1번 누르면 옆에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하는 창이 떠요. 이런 창이 뜨는데 이 창에서 우리가 건드릴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IO 파라미터입니다. 두 번째 변수 및 설명, 세 번째 New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를 건드릴 겁니다. 자, 각각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New 프로그램은 작업을 이래 하시다가 나도 모르게 얘를 클릭해요. 클로즈해서 이렇게 딱 닫아요. 닫으면 얘가 사라져요. 그냥 프로그램 제가 짜던 창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Alt 1번 누르신 다음에 New 프로그램 얘를 갖다가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 작업하던 게 여기 나옵니다.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평상시에 쓸 일은 없죠. 이 창이 닫히지 않는 이상은 쓸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IO 파라미터입니다. 아까 우리가 새로 만들기 했을 때
XBCH라고 하는 CPU 종류를 선택했죠. 그 CPU 종류 중에서도 단말기 기계들 종류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말기를 쓸 건지를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IO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하면 이러한 창이 뜨고요. 이 창의 모듈 쪽에 가시면은 여기에 삼각형 누르고 디지털 모듈 리스트라고 더블 클릭, 얘 더블 클릭 이러면 DR32H라고 있죠. 얘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한 다음에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은 됩니다. 뭐 새로 뜨거나 뭐 이런 알림창들은 제가 중요한 것 같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그냥 다 확인 누르고 가시면 돼요. 크게 별로 시험과 관계없기 때문에 안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수인데, 변수는 지금 나중에는 변수를 설정해야 되는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 주세요. 지금 설명을 드리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Alt 1 눌러서 프로젝트 창을 열고 IO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Alt 1을 제가 누르면 이 창이 꺼질 거예요. Alt 1. 자, 그리고 뉴 프로그램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IO 파라미터는 이렇게 창을 닫아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이 회로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일단 A 접점이 있어야 되겠죠. A 접점을 F3라고 합니다. A 접점은 F3입니다. 여기에 자, F3 누르면은 요렇게 이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이름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PLC에서는 입력을 P0에서부터 P1, P2, P3, P4 이런 순서로 나가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P0 입력으로 받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출력 쭉 가서 타이머를 달게요. 이제 타이머는 F10번에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펑션이라고 있습니다. 펑션 블럭이라고 F10번 누르시면 여기 응용 명령이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타이머를 달 겁니다. 타이머는 T니까 T라고 쓰고요. 온 딜레이 타이머이기 때문에 TON 씁니다. 자, 그리고 띄우고 이 타이머의 이름이 정해져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타이머가 T 이렇게 돼 있으면 혹시라도 다른 타이머를 다시 하나 제가 또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다 만들게요. 타이머를 또 다시 만든다라고 하면 이 접점이 이 타이머가 동작해야 되는지 이 타이머가 동작해야 되는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T 첫 번째, T 두 번째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접점에도 T1 이러면은 이 타이머가 동작을 해야 연관되는 접점이 얘들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지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T1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띄우고 이제 이 타이머가 가지는 고유한 시간이죠. 3초니까 우리도 3초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30이라고 해야 3초입니다. 3이라고 하면 0.3초예요. 30 하면은 3초, 300 하면 30초인 겁니다. 자, 30 해서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타이머가 나오죠. 이렇게 눈치채셨겠지만 왼쪽에 있는 여기 살짝 굵어 보이는 이 선이 플러스 쪽 극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른쪽에 보이는 요 굵어 보이는 이 선이 마이너스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접점도 만들고 타이머도 만들고 출력도 만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제가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하죠. 그러니까 시퀀스를 그대로 90도 돌려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타이머의 접점을 받아서 이렇게 접점을 받죠. 얘가 A 접점이니까 우리는 그냥 F3에 T1에 대한 A 접점, 요놈에 대한 A 접점을 받아서 출력은 펑션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애들 출력은 전부 F9입니다. 그래서 F9를 누르고요. 출력을 낼 겁니다. 이게 램프지만 우리는 이제 PLC에서 출력은 P20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P20이라고 왜 설명드리냐면 32H는 P20부터 출력이 나가고요. 20SU 같은 경우는 P40부터 출력 나갑니다. 저는 설명을 32H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P20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P20부터 P21, P22, P23, 24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해하실까봐 다시 설명드릴게요. PLC에 램프를 켜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P20으로 출력을 내시고 P20 단자에다가 그 램프를 하나 물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P20으로 출력을 내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쪽에도 요쪽도 같이 해볼게요. 이제 얘는 B 접점이죠. B 접점은 F4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평상시 닫힌 접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F4 T1의 B 접점 그리고 F9 모터를 돌릴 거지만 우리는 이름을 P21로 출력을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럼 P21은 모터고 P20은 램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알아보면 좀 힘드니까 원래 사실은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Alt 1번 다시 눌러서 변수에 가시면은 이러한 창이 뜹니다. 뭐 제가 지금 조금 커 보이게 뜨는데 한 이 정도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를 컨트롤 L을 쭉 눌러서 창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만들어 두시면 돼요. 나중에 밑에 것들을 아마 남는 칸을 안 쓰면 되니까 A라고 하는 버튼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램프라고 하는 애를 쓸 거고, 그 다음에 모터라고 하는 애를 쓰죠. 그러면 A는 우리가 입력을 잡았으니까 P0로 뒀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번호는 P0, 그 다음에 L은 P20이라고 했죠. 출력이니까. 그 다음에 M은 P21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변수를 끄면 여기에 아까 P0라고 돼 있던 건 A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시퀀스하고 똑같이 됐죠. 그 다음에 출력 P20이라고 했던 거는 L 이렇게 해서 도면하고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는 M, P21이 아니고 M이라고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접점과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PLC는 대부분 다 이제 이 구조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PLC가 너무 어려운데 나는 시퀀스는 잘하는데 PLC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시퀀스하고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타이머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